네, 오늘도 저번과 고예신 학생 혹시 음, 잠시만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건 순서대로 뭐 한 거랑 발표할 거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 공유해서 오늘 한 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저는 오늘 엘스비어 체외용 자동 제세동기 복습하고 음압 상처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또한 가족 간호과정 수정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간호과정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PPT는 못 만들었고 수정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Y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라고 하셔서 불규칙한 식사 패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서 야식을 주 3회 섭취한다고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였고 여가 시간 TV 시청 시간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고혈압과 이제 흡연을 진단으로 잡았고 여기서 이제 근거랑 관련 요인을 더 추가해서 신체활동 부족에 여가 시간에 TV 시청하는 내용에 이제 주 2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TV를 시청한다고 더 추가해서 적었고 그리고 인스턴트 먹는 횟수를 추가해서 주 3회 라면이나 과자, 배달 음식 등을 먹는다고 적었고 그리고 흡연과 음주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해서 하루에 반갑에서 한 갑 정도 피고 일주일에 3번 소주 2병 정도를 먹는다고 적었습니다. 식사 패턴에 대해서도 아침 식사는 거의 하지 않고 주 3, 4회 정도 밤에 배달 음식이나 라면 등을 섭취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정한 내용은 이제 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좀 더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BMI 지수나 아니면 독보기만 기준 이런 거를 더 추가해서 넣었고 그리고 이 평가 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래는 약간 되게 애매하게 적었었는데 이제 90% 이상 뭐 고혈압 조절 양상 인지 정도로 해서 정상 혈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고 여기 기간을 넣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평가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은 교수님이 함께 수정한 내용이라서 그때 함께 본 내용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내용도 이제 다 번호를 매겨서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도 만족도 조사 70% 이상을 달성한다라고 바꿨고 프로그램 참여율 80% 이상을 달성한다라고 조금 더 뭔가 약간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네, 내일 발표할 시뮬레이션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 수행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자면 저는 손 씻기, 환자 식별, 그리고 진압력 및 낙상 위험도를 사정했고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청진 및 피부 사정, 아이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음, 장음, 심장음을 사정하였고 IV 속도 평가를 했고 의사에게 노티를 해서 환자 상태를 유지하고 새로운 오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고 CAM 평가를 마치고 낙상 사정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위험도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 지지 및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뮬레이션 포스트 퀴즈 진행하였고, 진행했고, 그리고 엘스비어 요약했고, 그리고 교수님이 어제 말씀해주신 지역사회 간호과정 조금 수정해봤습니다. 네. 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 진단명 바꿔서 우선순위도 바뀌었고요. 고혈압, 사회적 고리감, 그리고 역할 편중, 흡연, 음주로 나왔는데 1위인 고혈압과 2위인 흡연으로 순위를 적어서 간호 과정을 적어볼 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제 BMI 추가라고 하셔서 BMI 추가해서 고도비만 상태인 거 알았고, 그리고 어제 피드백 받은 걸로 구체적 목표 3을 해봤는데 구체적 목표 3은 대상자는 다이닝 노트 심플한 식단 일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2021년 9월 13일 이후로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한다로 잡았습니다. 대상자는 부인과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한 고혈압 대상자들이고 시기는 12개월 매일 기록하고 한 달 단위로 카페에 식사 패턴 올리기입니다. 장소는 상관없이 아무 데서나 진행해도 되고 수행자는 담당 간호사 선생님이 총괄을 맡고 계십니다. 방법 및 수단은 온라인 교육입니다. 수행 내용은 고혈압 대상자들에게 줌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식단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이때 PPT 자료를 이용해서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다이닝 노트 심플한 식단 일기 어플을 설치한 후 어플의 사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커피, 물, 기록이 가능하고 사진 첨부 기능이 있어 월간 통계 화면을 교육합니다. 이때 폭식을 하지 않고 하루에 3끼를 꼭 챙겨 먹도록 교육하고 여기에 하다 말았는데 음주나 운동을 했다는 기록 또한 매일매일 측정합니다. 그리고 매월 1일에 규칙적인 식사를 했다가 월간 통계 화면을 카톡방에 올리고 그날 저녁 5시에 줌을 통해 한 달의 식사 패턴 체크와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어, 근데 이건 생각해봤을 때 평가 계획에 들어가는 거여서 지금 삭제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평가 계획으로는 평가 시기는 매월 1일 저녁 5시이고 평가 항목은 식사 패턴 월간 통계 기록지를 매일 기록하면 3점, 20일 이하 기록하면 2점, 10일 이하 기록하면 1점으로 잡았고 식사 패턴이 삼시세끼를 21일 이상 규칙적 식사를 했다면 3점, 14일 이하 규칙적 식사는 2점, 7일 이하 규칙적 식사는 1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21일 이상 운동하기 3점, 14일 이하 운동하기 2점, 7일 이하 운동하기 1점으로 잡았고 평가 기준은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9점 만점에 참여 대상자 전체가 70% 7점 이상 시 사업 성공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정을 했고 제가 내일 포스트 퀴즈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틀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4번 밀리 라센에 따른 그녀의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다음 중 간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해. 노인은 요로 감염의 징후로 혼란과 정신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UTI는 1년마다 10명 중에 1명의 노인이 걸리는 흔한 질병으로 그의 증상과 혼란은 정신 상태의 변화이다. 라는 설명이 있었고, 음, 그리고 간호사는 밀러 라센의 혼란이 현재 고혈압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혈압을 유발하는 행동은? 이라는 질문에 저는 어, 그녀의 평소 수준의 불안 증가라고 적었는데 답이 처방된 약을 복용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혼란은 모든 부정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으나 환자의 고혈압 관리에 가장 큰 영향은 약물 복용 준수에서 올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스킬도 하고 소프트 스킬도 썼습니다. 소프트 퀴즈에서 틀린 거를 말씀드리면 CAM 도구로 대상자 평가할 때 잘 안 들려요. 네? 잘 안 들려요. CAM 도구로 대상자 평가할 때 따르게 어떤 평가 질문이 평가 도구의 목표를 뒷받침합니까? 이 문제 틀렸는데 정답은 어머니 혼란이 갑자기 일어났으니까 였습니다. 이거는 CAM 도구가 환자의 기존선에서 정신 상태에 급격한 변화 수행해드리면 A의 경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15분 이상 지속 노출이 되면 안 되고 1, 4회를 초과하면 안 되고 노출과 배출 사이 60분의 간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TLBC는 자극 기간 동안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되는 농도이고 자극성 가스나 독성 작용 후 매우 빠른 물질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순간 농도 측정이 어려우므로 15분간 농도를 측정하거나 식 측정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카페여서 주변 소음이 조금 심한데 많이 들리나요, 혹시?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이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엘스비어 어제 거랑 오늘 거 한 번에 몰아서 오늘 했고, 이제 그 가족간호 진단에 대해서 어제 교수님이 피드백 하셨던 거 조금 더 수정하고 지금 두 번째 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한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부적절한 질병 관련해 협심증을 풀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당뇨로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로 그 다음에 뭐 협심증에 대한 간호까지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거라고 이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목표를 보면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혈당, 건강 상태 악화와 호전 상태를 파악하고 약물 복용의 정도를 사정합니다. 이게 바로 직접 간호이고 이제 대상자에게 자가 혈당 검사의 중요성, 협심증의 증상, 약물 복용의 효과 및 주의사항을 교육한다의 교육, 대상자가 다니는 땡땡 병원의 외래 진료를 예약하고 대상자가 방문하도록 관리하는 관리를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 목표에 대한 수행 계획을 다시 고친 것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조금 더 평가표를 작성해서 이제 대상자가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가 혈당 측정 기록을 매일 2회 이상 수행한다에 한 달에 25일 이상 측정 시라고 적어놨고 이제 예를 들어서 평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15일 날 10시에 129, 7시에 140 혈당이 나왔고 이렇게 한다고 계속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대상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와 협심증 약물인 NTG를 복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약물 체크리스트에 90% 이상 약물을 복용했다고 체크한다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구체적 목표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그냥 대상자는 방문 간호사의 방문 교육 후 이해를 했다고 말을 한다라고만 작성을 해놨었는데 교수님이 너무 애매하다고 하셔서 이제 방문 교육 후에 5문제의 퀴즈에서 4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퀴즈표를 이렇게 작성해봤고 이제 대상자가 실제로 체크한 것입니다. 여기선 5문제 중에 5문제를 맞아서 대상자는 교육의 이해를 충분히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대상자는 2주간 매일 2시에 전화로 확인 시 자가혈당 측정 및 약물 복용을 90% 이상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2주에서 90%는 14일 동안 12일 이상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NTG 약물을 창가가 아닌 그늘진 곳에 보관한다라고만 해놨었는데 이제 다음 방문 간호 시 방문 간호사가 직접 확인한다고 추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 목표 세 번째에서 평가 계획으로 이제 간호사가 직접 땡땡 병원에 전화를 하여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셔서 간호사는 땡땡 병원에 전화하여 대상자가 정해진 외래 날짜에 방문하였는지 확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전화로도 확인하여 방문율 100%에 도달하였고 이제 꾸준한 외래 진료의 중요성 교육 후 내용에 대해 80% 이상 대답할 수 있는데 여기서 80%는 퀴즈 5개에서 질문 4개 이상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퀴즈는 따로 작성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지 자원의 활용 부족을 하였는데 대상자의 일반적 목표로는 대상자의 가족은 2021년 12월 이후부터 장애연금 대상자가 되어 3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다입니다. 이제 Y에서 설정하게 된 근거 및 관련 요인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대상자의 실제적 건강 문제로는 김땡땡 씨 남편은 30년 전 지체장애 4급을 판정받으셨고 이유는 사고로 왼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이 절단되셨습니다. 실제로 장애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는 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75세로 정년퇴직 나이인 60세를 훨씬 지났으나 여전히 택시기사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고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김땡땡 5살은 유치원에 다닐 나이지만 현재 노부부와 함께 생활 중이고 실제로 대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글을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낮은 학력 수준, 국민학교 졸업으로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가 30분 이상 떨어져 있어 다양한 보건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구체적 목표로는 직접간호 교육 관리에서 대상자의 가족을 방문하여 현재 일상생활 정도, 아동의 발달 상태를 사정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가족에게 지지자원 활용의 중요성,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 교육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로는 대상자 주거지역 주민센터에 대상자 가족을 연계하여 방문하도록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 목표에 대한 수행 내용은 제대로 쓰지 못해서 이거는 내일 PPT로 만들어서 교수님 앞에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엘세비어 2가지 했고요. 그리고서 어제 동영상 시청을 못 해가지고 그거 먼저 보고서 작성하고 그리고 가족간호 그 과정을 두 번째 거를 해봤어요. 잠시만요. 일단 제가 두 번째 간호진단을 의사소통 부재라고 해가지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은 지난 3개월 동안 가족 간의 대화가 1회로 근무량이 많은 아내와 주말에만 서울로 돌아오는 남편과 이제 시간을 조정하기가 어려서 대화하지 못하지만 시부모님은 가족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라는 것을 추가했고 그리고 어제 고친 대로 진단은 다 이렇게 교수님과 같이 한 것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일반적 목표로는 2021년 9월 20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가족 구성원은 가정에서 가족 회의 횟수가 3달에 한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늘릴 수 있다입니다. 일단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내는 이제 주 4일의 야근과 2주에 한 번 토요일 근무로 저녁 식사를 따로 먹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강원도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만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주말 부부이며 님은 가족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내가 유선되지 않도록 퇴직을 권하면서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직장을 쉬면서 말을 하거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다는 것을 넣었는데 이건 제가 생각했을 때 아내가 힘든 상황에서 가족들의 격려와 따뜻한 대화가 필요했으면 좀 있었어 생각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구체 시행합니다. 그 두 번째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 방문을 통해서 관리를 시행합니다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신아트센터 종합체육관에서 매주 일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가족들과 운동하면서 대화할 기회를 찾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제 총 4가구를 이제 할 건데 0에서 13세가 있는 가구는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나이 제한을 둔 이유가 배드민턴인데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는 성인들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어린 경우에는 좀 규칙도 잘 못 지키고 그러는 것이 좀 많다고 생각해서 참여 불가능하다고 적었고 수행 내용으로는 배드민턴의 규칙을 이제 설명하고 이제 가족과 상의해서 이제 팀명을 정하도록 하고 가족 중 한 사람씩 나와서 뽑기에서 뽑은 번호대로 대진표를 활용해서 각 가족과 대결하는 작전 회의 시간은 총 3번을 할 수 있으며 한 번당 5분의 시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배드민턴을 치는 동안 심리상담가는 각 한 코트에 있는 2가구의 가족을 한 명씩 맡아서 가족 구성원의 대화 방식을 적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하면서 느낀 점, 격려, 칭찬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15분 정도 주며 각 가족 구성원이 앉아있는 곳으로 심리상담가가 가서 이제 가족에 대한 조사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평가 계획으로는 해피라 패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4가구의 개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70% 이상이 만족한다고 대답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참가한
참가한 가구 4가구의 개인을 대상으로 참여도를 측정한 결과 3점의 비율이 80% 이상이다라고 되었습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3점인데 이 대회를 하는 동안에 이제 가족과의 대화가 8회에서 10회 정도 이상이면은 운동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봤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 소극적으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1명이 중랑구 보건소 4층 보건교육실에서 둘째, 넷째 주 금요일 5시에서 7시 사이에 가족관계를 향상시키고 싶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총 5가구를 했습니다. 가족의 정의 및 의미, 가족의 형태, 가족 간의 갈등 상황, 이제 가족 구성원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 필요성 같은 것들을 교육하고 교육 후 가족 구성원과 모여 앉아서 대화를 통해서 이제 가족의 규칙 및 목표를 만들 수 있도록 30분의 시간을 주며 실천 수첩이라는 것이 규칙을 지키거나 목표 달성 시 해당 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 노트를 준비해서 나눠주고 가족이 이제 준비한 규칙 및 목표를 관리받을 수 있도록 가정 방문 또는 이제 전화 관리를 신청할지를 질문하고 신청할 가족 구성원에게 관리받을 시간대 및 주말 중 하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가 계획으로는 이 참여한 5가구의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만족도 조사 결과가 80% 이상이 만족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상담가 1명이 가족 구성원 가정에서 2주에 한 번 토요일 11시에서 11시 50분간 가족 구성원을 전체를 대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제 현재 가족의 갈등 상황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질문하고 경청하도록 하고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서 받은 실천 수첩을 관찰해서 이제 그동안 가족에게 일어난 상황과 그 정한 목표와 이제 규칙의 실천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확인하고서 피드백을 전달하는데 이때 그 가족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가족은 방문 상담 첫날에 가족의 규칙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하고 실천 수첩을 따로 전달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족 구성원의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심리 상담가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평가 계획으로는 가정 방문을 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4인 기준 3인 이상이 만족이라고 답변합니다. 가정 방문을 한 가족을 대상으로 실천 수첩을 관찰한 결과 규칙 및 목표 실천을 합쳐서 1회 이상의 상황이 이건 두 번째 방문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저는 그 가족 간호 과정은 아직 많이 못했는데 일단 어제 피드백 받은 대로 일반적 목표는 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70에 110의 혈압의 정상 혈압 범위를 유지한다로 수정을 했고 그리고 구체적 목표 첫 번째에 체크리스트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내용 추가했고 평가 계획에 조금 수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부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 진단 두 번째는 저는 그 SB어 그 금요일 내용까지는 우선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새로 알게 된 내용 중에 사실 그 AED 그 자동 제세동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대상자한테 그 삽입형 제세동기나 그 인공 심박 동기가 있을 때 제가 AED 그 패드를 어디에 부착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엘스비어 공부하면서 그 대상자한테 삽입물이 있을 때는 삽입된 부위의 옆부분에 부착해야 된다는 것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상처 치료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아무튼 좀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드레싱 같은 거 교환할 때 우리가 폼이나 거즈 같은 거를 그 상처 부위에 넣게 되는데 그 드레싱을 너무 다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외상이나 허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지막 부분에 그 기관절개관이랑 흡인술 가정간호 부분에 보면 그 의료기관에서 하는 거랑 가정간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바이러스랑 병균이랑 미생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목연소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프로토콜 할 때 배웠는데 가정간호에서는 이제 의료기관만큼의 위험 요소는 없다 보니까 석션할 때 그냥 청결기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보험 관련해서 이제 내일 해야 되는 그 유해물질 허용 기준, 노출 기준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교재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교수님께서 고혈압 수치를 썼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고혈압 수치를 추가했고 가족끼리의 갈등도 어떤 갈등이 있는지 평소에는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결정을 하지만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 시에는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획을 작성하였는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3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한 달에 3회 이상 참여하였는지,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 검사를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게 됐음을 말로 표현하였는지, 절주 관련 교육 내용 만족도 평가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인지로 썼고, 절주 클리닉에 등록하는 평가 계획은 10월까지 보건소의 절주 클리닉에 등록하였는지,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 점수가 7점 이상인지, 그리고 절주 클리닉에 방문하여 알코올 중독과 절주에 대해 질문을 하였을 때 70% 이상의 대답을 할 수 있는지로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주 1회 절주 클리닉에 참가하고 절주를 생활화하는 건데, 평가 계획을 대상자와 가족들은 교육이 끝나고 교육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70% 이상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한 달에 3번 이상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되어 우울감이 3점으로 줄었는지,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점을 넘는지, 그리고 술을 마신 횟수를 일주일에 빠짐없이 기록했는지, 하루에 3회 이상, 일주일에 3회 이하로 음주를 하는지, 하루에 5잔 이하로 음주량이 감소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은 갱년기에 대해서 했는데, 30분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만할까요? 그만해도 될까요? 아니면 발표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도 될 것 그럼 같아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늘 뒷담회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발표 준비 열심히 해서 잘 해봐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